안녕하세요. 피부할 때 닥터 성입니다. 이번에는 비후성 흉터에 어떤 시술이 좋은가, 이런 미용 시술에 관련돼서는 교과서적인 답이 있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스테로이드 같은 트리암시노올 같은 걸 넣어가지고 조금씩 작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지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용 치료에서 비후성 흉터에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어떤 게 과연 답일까? 결국 답은 없어요. 누가 결과값을 제일 잘 만드는가가 정답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선생님이 결과값이 더 좋다. 그럼 그 선생님 치료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정답에 가까운 결과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비후성 흉터의 치료를 할 때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어떤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내용은 우리가 비후성 흉터가 어떤 식의 콜라겐이 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만든 영상이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 두시면 자신이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녹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후성 흉터 치료의 접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거를 비후성 흉터, 비후성 반응이라고 해요? 이렇게 살이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흉터를 가지고 비후성 흉터, 비후성 반응이라고 해요. 그죠? 어떤 상처가 났다가 아물면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치료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알려진 게 뭐가 있어요?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2, 3주 간격으로 3번, 4번을 맞으면서 작게 만들어요. 그죠?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평평해져갖고 정상에 가까워지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것들은 좀 작아지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거나 약간 더 커지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그때 또 고려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튀어나왔으니까 그냥 깎자. 박피를 하자. 깎으면 가장 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이론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이론. 그냥 깎으면 된다. 하지만 생기는 문제가 뭐냐, 그거를 깎고 나서 어떠한 문제도 안 생기느냐 하는 거죠. 문제는 3개월, 6개월, 1년이라면서 더 커지고 면적도 더 넓어지고 이러면 받는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나는 그 레이저 하고 나서 특별히 문제 일으킨 거 없이 잘 관리했는데 왜 더 커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올라올 걸 대비해서 조금 더 깊게 파버리는 거야. 조금 더 깊게 깎아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아예 안 올라오네? 이거 뭐야? 정상 피부 높이만큼도 안 올라오고 더 패인 상태가 유지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로 받는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패인 흉터에 레이저를 쏴서 살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보다 튀어나오는 것을 평평하게 낮추는 게 훨씬 어렵다고 해요. 수백 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는. 왜? 깎는다고 해서 이게 일정 시점 지나가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수는 더 올라오기 때문에, 더 커지기 때문에 환자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흉터 치료가 쉽지 않고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장기적인 결과가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후성 흉터 치료가 되게 치료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비후성 흉터의 조직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 조직 그림을 다시 한번 확대한 그림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면, 진피 하부, 진피 중부 이 정도 되는 위치에 이렇게 염색이 많이 돼 있는 동글동글하게 크게 뭉쳐진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걸 콜라겐 번들이라고 하죠. 이런 콜라겐 번들들이 주로 어떤 콜라겐으로 되어 있냐면 콜라겐 3와 콜라겐 5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피부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떤 콜라겐들이 많아요? 콜라겐 타입 1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3와 5의 과생성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많이 일어나면 어떤 게 되느냐? 피부 안에 단단하게 뭉치는 살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콜라겐들은 3가지 성분이 뭉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피브릴이라고 하는 원섬유, 파이버라고 하는 일반적인 섬유, 파이버 번들이라고 하는 섬유 밴드가 뭉쳐서 하나의 콜라겐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둥이 되는, 축이 되는 원섬유 피부릴의 양이 작아지면, 즉 그거의 기둥의 직경이 작아진다거나 뭔가 작아지게 되면 주변에 그거를 형성하고 있는 파이버 밴드의 양이 늘어나요. 즉 파이브로시스화되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콜라겐들이 정상적인 콜라겐이 아닌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섬유화됐다, 이런 말들이 뭔 말이에요? 일반적인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화 세포가 정상적인 콜라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섬유세포, 파이브로사이트라고 하는 섬유세포로 전환되면서 걔가 콜라겐이 아닌 섬유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섬유화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이런 비후성 반응이 만들어져서 피부 안에 이런 애들이 막 뭉쳐서 있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게 고민해 봐야 될 거냐면, 이리로 과연 열 전달이 쉬울까요? 열 전달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콜라겐 조직에는 일정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단백질 구조의 변성이 와서 그 부분에 새로운 콜라겐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죠. 정상적인 피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너무 뜨겁게 하면 화상을 입는 거고,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변성이 올 만큼의 온도를 올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가장 간단하게 위에서 막 열이 들어가는 레이저를 쐈어요. 그럼 여기에는 충분히 들어가겠죠. 여기를 좀 비껴가겠죠. 올라가도 조금 온도가 덜 올라가겠죠. 생각보다 효과가 없게 돼요. 그죠? 그러면 가장 쉽게 여기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 고주파 바늘 장비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인트라셀, 포텐자, 시크릿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여기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조금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고주파 바늘 장비에 쓰는 바늘을 어떤 걸 사용해야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절연침, 비절연침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야? 절연침은 바늘 끝에만 전류가 나와요. 즉 위에는 절연체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 위로는 전류가 안 나오고 고주파가 안 나오고, 이 끝에 0.3mm만 이 코팅을 안 해서 고주파가 여기로만 나와요. 그러면 온도가 여기만 올라가겠죠. 반대로 비절연침은 전류가 이 바늘 전체에 다 흐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비절연침을 피부에 찔러서 고주파를 흘려주면 이 표면으로 전류가 흘러가요. 즉 고주파가 위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흉터를 변화시키려고 고주파를 사용하는 건데, 표면으로 흘러가니까 각질의 탈락 속도가 빨라지면서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피부톤이 약간 올라가긴 하겠지만 실제 목표였던 흉터 변화에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즉 비절연침을 사용하면 비후성 흉터의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되냐? 절연침을 써야 돼요. 왜? 절연침을 써서 요런 바늘을 쓰면 이 주변은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요리로 흘러서 요 끝에만 전류가 흐를 거야 아니에요. 고주파가 여기만 흘러요. 그죠? 교류 전류가 여기만 흘러가니까 여기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 밖에서 바늘 빵 찔러서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리로 전류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 옆으로 흘러가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콜라겐 덩어리가 뭉쳐있는 부분은 저항값이 굉장히 높아요. 저항값이 높다는 것은 전류, 즉 교류 전류를 흘려줬을 때 그리를 피해서 가게 되죠. 우리가 전도도가 높은 곳, 저항값이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흘러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항값을 높여놓은 곳이 있으면 위에서 바늘을 찔려서 전류를 흘려버리면 이 흉터 부분을 피해서 전류가 흘러가니까 온도가 이 주변을 상승하는데 여기에는 잘 안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늘을 이 흉터까지 폭 찍어서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이 주변에 열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 문제됐던 콜라겐 타입 3와 5가 콜라겐 변성을 일으켜서 정상적인 피부로 전환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즉 이런 비절연침을 쓰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여기에서 나오는 도중에 첫 번째 만나는 피부에서 이로 흘러가서 피부 표면으로 주로 고주파가 흘러서 각질 탈락은 빨라지고 피부톤은 부드러워지고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 실제 안에 딱딱한 이 흉터 부분은 변화가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늘을 이 끝에까지 딱 찔러가지고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이 주변에만 계속 고주파 전류가 흘러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온도는 쉽게 올라가고 단백질 변성, 즉 콜라겐 변성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흉터 치료를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문제가 있는 이런 콜라겐 번들 같은 거. 우리가 콜라겐 타입 3나 5 같으면 피브릴이라고 하는 원섬유의
이 라운드가 좀 작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파이버 변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되는 콜라겐들은 나란히 정비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회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똘똘똘 돌아가면서 이렇게 결절을 뭉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즉 열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온도를 올리기가. 그래서 바늘로 직접적으로 찔러가지고 여기 온도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면 결과값이 상당히 좋게 나오게 되죠. 물론 이거 한 개만의 장비를 이용해서 막 결과물을 드라마틱하게 만든다, 이건 실제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비후성 흉터의 치료를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안에 비후성 흉터의 원인이 되는 콜라겐 타입 3와 5를 변성을 일으켜서 정상적인 콜라겐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절연침 같은 걸 이용해서 이 깊이까지 딱 맞춰서 찔러주고 여기에 높은 전류를 흘려서, 즉 높은 고주파를 흘려서 여기에 변성을 일으키면 결과적으로 콜라겐 리모델링이 유도돼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상적인 피부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물론 이거 한 개의 장비만 이용해서 막 드라마틱한 결과를 낸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 내용은 어떤 거다? 우리가 이런 비후성 흉터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안에 비정상 콜라겐들을 정상적인 피부 조직으로 콜라겐 리모델링 시키는 방법을 접근할 때 직접적으로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낸다,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 비후성 흉터 치료를 접근하는데 힘들어 하시는 분, 즉 트리암시놀론 같은 스테로이드 주사로 치료의 한계를 느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고 정상적인 피부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